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향기 나는 향기 강사 김한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도 하기 싫은 말이죠. 왜 그러죠? 배우는 게 제발 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네. 왜냐면은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뭐 다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업은 항상 트렌드가 변하고 뭐 산업의 어떤 기업의 어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취준생 못지않게 맞아요.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고충이 담긴 말이었군요. 네. 아, 끝이 네.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노는 법을 좀 배우면서 살면 좋겠어요. 노는 법. 다른 건 별로 안 좋은데 네, 네. 노는 건 좀 배워서 잘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네. 아, 요즘에 막 시간이 없다 혹은 뭐 피곤하다 이런 이유로 네. 많이 자기 개발을 좀 잘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음. 의외로 주변에서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네, 뭐 요리라든지 뭐 재봉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좀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되면서 네. 소위 이제 칼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남성분들이 꽃꽂이라든지 아. 이런 강좌가 되게 많이 늘어났대요. 요리 많이 하잖아요. 예, 요리도 그렇죠. 그렇고. 예, 예. 섹시해 보인다고. 예, 어? 그래서 요즘난 네. 그거 저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기 개발에 관련된 그 니즈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쪽 시장이 맞아요. 관련된 산업도 그렇고 좀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막 재봉틀 가지고 네. 옷이나 막 이런 커튼, 이런 인테리어 소품을 스스로 이제 제작해서 네. 배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관심이 생겨서 도전해볼까. 요즘 그게 생각 중이에요. 트렌드인가요? 저랑 같이 사는 분도 재봉틀 하나 넣고 싶다. 아, 그렇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네. 좀 탐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봉틀. 네. 예, 재봉틀. 예. 네, 뭐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드시면 제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구매하는 아, 그런, 정말요? 예.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그런 영광을 저한테 꼭 가만 있어봐. 주시길. 예약. 아, 근데 제가 바느질 조금 잘해요. 아, 그러세요? 바느질이요? 아, 예전에. 만약에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게 되면 예. 네, 연락드릴게요, 선생님들께. 연락만 하십시오. 예. 네. 구매해 주시는 네. 걸로. 아, 지분 투자하겠습니다. 재봉틀. 네, 알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문부터 들어오고 참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네. 연사고 기분 좋게 시작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는요, 국민연금공단의 고졸 채용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찾아주었습니다. 네네. 네, 국민연금공단 어떤 곳인지 향기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국민연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 맞아요. 네.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네. 정부가 설립한 기관인데 입사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굉장히 높다는 건 지원자 입장에서는 근무 환경이 좋든 맞아요. 안정도가 높든 아니면 업무량이 적든 근데 연금공단은 뭐 업무량이 업무량은 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네. 슬로건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요. 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네. 든든과 튼튼이라는 네. 라임을 좀 맞췄던. 네. 이런, 라임을 맞췄죠. 예, 라임을 맞췄던. 그리고 국민연금은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네. 중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지원자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무직무로 지원을 하거든요. 사무직무. 네, 직무 부서를 통해서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국민연금공단 사무직무 중에서 재무회계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가 고졸 중에서 재무회계 분야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직무 수행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수익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 업무를 하게 되고요. 기업 활동에서 필요한 자금 관리와 위험 관리를 하는 자금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회계 정보와 적정성을 파악하는 회계 감사 업무, 그리고 세금 관리하는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무회계 분야의 직무, 필요한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지식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쪽은 일반 사기업 하면 재무팀, 회계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뭐 조금 분류를 하자면 인문상경계 쪽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련된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관련 지식은 그래서 관련된 전공을 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재무와 회계 관련된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무와 관련된 법, 제도 맞아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세무법
법은 한번 정해놓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고요. 맞아요. 다른 법들도 계속 마찬가지지만 바뀌니까. 아주 자주 바뀌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가장 최근에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그 내용은 주요 골자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은 꼭 습득해 놓으셔야 할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필요 기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좀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회계 프로그램 같은 아, 경우죠.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뭐 ERP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근데 아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국민연금 ERP를 다루는 직무의 컨설팅을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네. 실제 고등학생이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네. 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꼭 안 해도 되니까 관련된 ERP, 뭐 회계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접해봤고 해봤다라고 하는 느낌, 어떤 그런 지식, 기술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존이나 네. 뭐 회계 프로그램 맞아요.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굉장히 종류 잘 하시면 될 것 하니까요. 같아요. 뭐 그거 말고도요. 네. 대부분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우 기본적인 베이스 코드가 이 회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전부 다 알 거는 아닌데 네. 원가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수립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실제로는 원가 네. 계산하는 데는 고졸 신입사원들이 투입은 그렇죠. 되지 않지만 네. 서포팅하는 데서 개념을 알아야 네, 맞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심각하게 일하시는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직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업무는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전표 작성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표 아, 작성하는 능력 필요할 것 같고 세무 신고하기 때문에 네, 서류 맞습니다. 작성하는 기술 네.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뭐 이론적인 것보다도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지만 재무팀만큼 뭐 회계팀만큼 현업이랑 이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서가 없어요. 다 자료를 받아야 될 거고 맞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 실적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네. 태도. 데이터만 보고 일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건 좀 두렵지 않아야 되고 어떤 또 많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요. 마감 기한 다 됐는데 뭔가 좀 안 들어온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좀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거 우리가 사전에 입을 안 맞춰서 그런데 딱 제가 생각했던 아, 그래요? 말씀하셨어요. 네. 이 회계 네.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숫자하고 데이터 가지고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일하고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 네.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들 나누시면서 이렇게 자금이 움직여지는 부서 또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 부서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회계 파트에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규정을 준수해서 일 처리를 하더라도 협업을 그렇죠. 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네. 예, 그다음에 세심한 그런 일 처리 능력 뭐 이거는 기본이 되어야 그렇죠. 되겠지만 네. 어쨌든 숫자를 다루고 또 이렇게 전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 세심한 일 처리 능력까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지금까지 재무회계 직무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고졸 채용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6급 을로 채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종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인자인데 여기는 대학 중퇴자를 포함시킵니다. 맞아요. 대신에 전문대학 이상 아니면 뭐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자, 졸업 예정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어디에 선택되는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크게는 이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 전형, 뭐 인성 검사, 뭐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데 특이한 사항의 필기 시험이 6급 을은 직업 기초 능력만 실시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공단본부 전북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집단 면접으로 실시된다. 그다음에 최종 합격은 그냥 면접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필기 점수랑 면접 점수랑 5대 5로 비율 네. 합산해서 결정한다. 직무 관련된 자격증 잠깐 소개드리면 오늘 지원하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네. 국어 인증 능력 3급 이상 또는 KBS 한국어 능력 3급 플러스급 이상이고요. 네. 한국사 능력 검정도 역시 3급 이상과 한국 재무설계사 AFPK 갖고 있으면 플러스를 받는 그런 자격증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네. 15 3개월 임용 후에는 근무 성적 양호한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다 정규 임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렇죠. 전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네. 거의 다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한 친구들이 네. 연사부에도 참 많이 왔었고요. 그렇죠. 뭐 외부에서도 제가 이제 좀 몇 번 만났었는데 네. 공통점이 여기 고졸 채용이긴 하지만 고졸 학력을 가지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경쟁률도 높은 만큼 직무 관련 온 스펙을 많이 쌓으라고 강조했었던 게 있는데 지금 좀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직무 관련 자격증이나 공부 좀 경험을 지금 우리 선생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쌓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재무회계 쪽이니까 네. 세무나 재무나 관련된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서류 작성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워드 작성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네.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것대로 우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네.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대가 아니라 거의 평균 수준으로 그렇죠. 된 네.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중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 정도는 좀 꼭 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영 쌤은 뭐 다른 아이디어가 저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어찌됐건 좀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네. 일반적인 뭐 고객을 응대하는 아르바이트도 하지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계산대를 내가 좀 한번 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찌됐건 그 가게에서도 다 결산이란 걸 하니까 그렇죠. 그 결산 업무를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출 한번 분석해봐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안 됐고 우리가 원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그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와 이 친구는 되게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선생님께서 좋아요. 혹시 연말이면 네. 세무사무소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좋죠. 아마 입사하시게 되면 회계 재무 파트는 연말정산 업무 바로 투입되실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 꼭 네. 쌓으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이런 팁들을 좀 잘 모아서 기억하셨다가 꼭 취업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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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지원서를 보고요.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자 홍수민 씨 이력서인데요. 네,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있고요. 회계금융학과 네, 학생이네요. 일단 자격사항이 눈에 띄는데요. 네. 직무 관련 우리가 자격증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봤는데 전산회계 2급을 가지고 있네요. 네. 분계라든지 전표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네. 자격증이죠. 그런데 자격증이 제가 만난 친구들보다는 현저하게 작네요. 저도 그러게요. 그 부분이 네. 조금 그리고 걱정되긴 취득일도 해요. 2017년 6월이에요. 음. 그럼 그 이후에 오케이 17년부터 시작했다 친다면 그 이후에 이 친구는 뭘 한 거야? 화났어. 오케이.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경쟁자들은 이미 더 큰, 더 많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우대 자격증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자격증 우리가 이제 취업을 좀 우선으로 하는 네. 학교에서 지금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하는 바가 조금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자격증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데 최종 합격이 안 나서 못 쓴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면접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서류상으로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네.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을 받은 내역을 기재를 했습니다. 네, 우선 활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까지는 네, 써주셔야죠. 그렇죠. 기재를 좀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네. 하면은 월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일차까지는 쓰지 않지만 그래도 월 단위로 구분을 네. 해서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한 것인지 조금 네. 구분을 해주시고요. 네, 우선 활동 내역이 금융이나 취업 관련된 특강, 그 다음에 견학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네. 적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상을 받았단 말이죠. 음, 우수상을 받았고 포트폴리오상을 받는데 나는 네. 그냥 특강 들었고 방문했다. 약간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특강을 들었고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과제가 있어서 내가 상을 받았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만약에 포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포장을 조금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수상 내역이랑 활동이랑 구분을 해서 그렇죠. 다른 칸으로 적는데 네. 아마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라고 네. 그런 건지 이걸 같은 칸에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활동이랑 상 내용이 이제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진 않네요.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부문이 적혀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형식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형식이 좀 요 대류 제출할 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맞아요. 네, 작성되는 형식은 꼭 한번 짚어보시고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항목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공단의 핵심 가치 5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신뢰, 책임, 공유, 공정, 열정 중에서 우리 친구는 열정을 꼽았습니다. 네. 홍보 교류 분과장을 맡아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거를 열정적으로 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썼는데요. 저는 조금 뒷부분이 좀 탄탄해야 되지 않나,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알고 싶은 거는 우리 공단에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거를 발휘할 것인가인데, 그렇죠. 딱 마지막에 보면은 아랫줄에 3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입사한다면 여기에서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차근차근 해나갈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소 추상적이고 어떻게 열정을 발휘할지가 잘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좀 이걸 디테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소재가 아쉬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두 문항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내가 재무회계직에 관련된 직무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디에서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2번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저 같으면 1번에도 좀 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홍보분류 과장이라고 하는 홍보 교류 분과장이라고 하는 소재도 괜찮은데 네. 가급적이면 직무에 관련된 소재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관련해 좀 풀어내시는 게 어땠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제출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시성이란 게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에서 항목을 2개밖에 안 정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볼 자기소개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눈에 띄는 게 물론 내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문단 나누기라든지 중요한 말에 있어서는 뭐 소제목으로 열정적인 인재 하고 느낌 표하는 건 사실 소제목으로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자기소개서 쓰는 스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 가지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보이죠. 네.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제목에서 저는 좀 집중을 해서 볼 건데요. 네. 입사 후 어떤 그런 본인이 했던 경험과 활동을 공단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보겠습니까? 라는 네. 질문을 했거든요. 네. 이거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막연하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무서워하죠. 요즘 뼈 묻는다 그러죠. 뼈를 그렇죠. 묻는다. 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놔야 되고요. 예. 그러면 내가 그 업무를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지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맞아요. 2가지 항목밖에 안 된다는 거 핵심적인 내용 말씀 주셨는데 2가지 항목밖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공단에서 이거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읽는다는 얘기예요. 꼼꼼하게 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문장별로, 문단별로, 전체적인 맥락별로 다시 한번 필터링하고 첨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했는데 예, 지원 동기가 네. 없네요. 1번에 그렇죠. 네. 예, 국민연금을 만약에 빼고 다른 기업을 넣어도 말이 될 만큼 지원 그 동기 부분을 조금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항목은 좀 다소 아쉬움이 남고요.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묻는 실패 경험이 뭐냐 그렇죠. 이런 항목이죠. 네. 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바를 성취하지 못했던 경험 그리고 배운 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실패 경험과 네, 맞습니다. 관련된 항목입니다. 경기도 상업경진대회와 관련된 소재를 꼽았습니다. 회계 부분 선수로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 네. 내용으로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직무와 관련된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한 게 보이는데 네. 제가 좀 뒷부분에서 또 그 아쉬운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2개월 동안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가. 근데 2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 동안 집중력과 끈기를 기를 수 있었다고 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힘들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했고 내가 부담감이 너무 심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올라오면 한 번 집중하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성실하게 근로하는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넣지 않아야 되는 항목이다. 네. 그런 문구죠. 네, 그렇죠. 오해를 더 이제 증폭시킬 수 있는 그죠? 집중력이 좋지 않다는 부분은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안 좋더라도 굳이 여기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실패 경험이잖아요. 네네. 그럼 1차원적으로 내가 실패 경험을 물어봤으니까 실패 경험을 쓰는 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성공 경험을 생각하셔도 돼요. 성공 경험을 쓰시되 근데 한 번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다시 재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읽었을 때 아 약간 일기 같다라는 느낌. 일기. 예.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어떻게 문제점을 인식해서 무엇을 배워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전략을 짜봤을까.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그냥 그 사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시간상으로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런 좋은 더 방법들이 있더라라는 식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지금 약간 우리 친구 입장에서 보자면 2학년 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막 3학년에 막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네. 실전 준비가 아예 좀 부족한 네, 그런 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관련된 소재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생각이 뭐 드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을 테니까 네. 그거에 맞게 이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서류가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서 면사포를 온 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네. 조언하는 시간에 네. 또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방향을 잡아주면 좋으니까요. 네. 우리 홍수민 학생 지레 겁먹지 말고 네, 조금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홍수민 씨의 입사 지원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네, 이제는 모의 면접을 볼 차례인데요. 보기 전에 우리 홍수민 씨가 준비한 자기소개 영상이 있거든요. 어떤 밝다. 친구인지 같이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밝고 성실하게 국민연금공단의 햇빛을 비출 지원자 홍수민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고깃집에서 했었습니다. 서빙을 하면서 손님들이 음식이 늦게 나오거나 추가 반찬을 요구하실 때 자리를 옮기고 싶을 때 등 여러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얼굴에 밝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 점장님이 밝고 친절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학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했을 때도 점장님이 엄청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 처리 능력과 밝은 성격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 모두를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한 홍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밝네요. 이미지가. 저는 목소리가 네. 좀 또랑또랑하고 발음도 좋았던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쏙쏙 들어왔어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왜 아르바이트 얘기는 안 했을까요? 그럼 서류에서. 아 이제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써도 되는 건지 여기 그거에 관련된 것만 써야 되는 건지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고깃집 아르바이트라고 하니까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네요. 끝나고 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 네. 우리 향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멘트 하면서 특파원 누구였습니다. 어, 홍수민입니다. 예.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예, 멘트가 네. 굉장히 깔끔하고 인사를 잘하는 거 아닌가. 고등학생들은 저걸 연습을 저렇게 하나요? 네. 저 자세가 왜 저렇게 예쁘게 단아하게 단정하게 잘 보이는지 대학생들은 잘 하지 못하는 네. 그런 모습이어서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반가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할 때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본인이 얘기하는 키워드와 본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일치하는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그쵸. 밝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했고 보여주는 모습이 밝아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면접 때 좀 기대가 되네요. 정말이죠? 네. 네. 고기가 넘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짚어줄 건 짚어줘야죠. 네. 네. 우리 최지원 말씀하셨지만 네. 최지원 선수인가요? 최지원 선수 네. 엄청 네. 소개하다가 보니까 엄청 많이 했다, 엄청 뭐 했다. 이 서류에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평소에 습관대로 다 하고 있는 그 멘트가 이 조직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걸 빼던가 다른 거로 대체하던가 하는 맞아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코멘트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자기소개를 준비하게 된다면 내가 재무회계 쪽으로 준비를 그렇죠. 하잖아요. 관련된 경험으로 좀 소개를 작성을 하면 좋겠다. 스피치를 네. 할 때. 지금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서류와 또 다른 내용이고 또 꼭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없는 또 고객 응대에만 너무 집중한 서빙. 그쵸 네.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만 너무 집중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호감도가 높다고 하셨으니까
있으니까 네. 빨리 면접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홍수민 씨와 우리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